안녕하십니까, 이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줄눈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인테리어 하거나 셀프 인테리어 진행을 할 때 줄눈의 색상과 종류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겁니다. 어떤 줄눈을 선택해야 되는지 제 영상을 보시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홈멘트나 봉지에 담아져 있는 줄눈을 이제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지대 포장으로 되어 있는 줄눈재가 대형 현장에서 좀 많이 쓰입니다. 아파트나 상가 이런 데는 대부분 지대 포장으로 되어 있는 이제 줄눈재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일반 인테리어 할 때는 이제 봉지에 담아져 있는 홈멘트나 그 외에 다른 회사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게 일반 시멘트 줄눈입니다. 이거는 백시멘트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백시멘트가 많이 섞여 있지만 줄눈에 맞게끔 돼 있는 여러 가지 혼합물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줄눈용으로 쓸 건지 아니면 순수한 백시멘트의 미장용으로 쓸 건지 이런 차이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골재의 차이, 쉽게 얘기하면 모래죠. 모래의 굵기 차이로 인해서 지대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굵고요. 그 다음에 봉지로 되어 있는 제품 중에 홈멘트와 같은 제품들은 굵기가 좀 얇은 거죠. 곱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줄눈을 넣었을 때 공격이 좁아져서 밀도가 좋아지는 형태로 그런 줄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항균 방지, 그러니까 곰팡이 방지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 다음으로 색상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멘트 계열의 줄눈 시멘트 같은 경우는 물론 골재 차이로 인해서 혼합물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는데요. 가격 면에서 이제 가성비가 뛰어나기 때문에 좀 가장 많이 쓰이기는 합니다만, 토너뷰 같은 경우는 이런 시멘트 줄눈재로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줄눈이 쓰여지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제 타일하고 타일 사이에 들어가는 게 줄눈인데, 이게 줄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는 타일은 이제 아주 단단하잖아요. 단단하기 때문에 건물의 움직임이나 그 외에 이제 수축 팽창이 이루어지는, 접착제로도 수축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타일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줄눈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줄눈을 넣는 데 있어서 줄눈의 종류하고 그다음에 색상,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줄눈 간격을 얼마나 할 건지, 이제 요거는 시공자분이나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보통 1.5에서 3mm까지 그렇게 줄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눈에 따라서 허용 범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이는 줄눈 간격은 시멘트든 에폭시 줄눈이든 어떤 줄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다만 넓어졌을 때, 그 다음에 수영장 같이 담수되는 공간, 그 다음에 사우나 같은 이제 열이 많이 받는 공간, 습한 공간, 이런 거에 따라서 줄눈의 선택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포대로 되어 있는 줄눈 같은 경우는 골재가 커서 공격이 넓기 때문에 오염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취약하겠죠. 방수 부분이나. 그 다음에 봉지로 되어 있는 거는 조금 더 낮고, 그 다음에 에포ksi 줄눈 같은 경우는 물이 전혀 침투가 되지 않겠죠. 이제 그래서 시멘트 줄눈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오염이 에포ksi 줄눈에 비해서 조금 더 취약하다는 건, 그 다음에 탄성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로도 크랙을 방지하거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시멘트 종류의 장점은 가성비가 뛰어나고 줄눈 시공이 가장 쉽고요.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오염에 좀 취약하다는 거, 그 다음에 탄성이 없어서 크랙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진다는 거, 이게 이제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탄성 줄눈 같은 경우는 색상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집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색상이 잘 돼 있고 탄성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크랙에 대해서 더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색이 입자가 더 곱기 때문에 거의 골재라고 볼 수 없는 미세한 골재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져서 오염 방지는 물론이고 이제 방수에 어느 정도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점으로 보면 단가가 비싸다는 거, 그다음에 밀도가 높아서 입자가 곱기 때문에 닦아내는데 일반 줄눈대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지만 다 방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회형 줄눈이 있어요. 일회형이라는 거는 바로 떠서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믹서가 필요가 없는 거죠. 물 배합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이 제품은 가장 큰 장점이 우리가 빨간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이런 것처럼 색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연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스텔 톤이 아닌 진짜 리얼 이제 색상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일회형 줄눈제는 굽고 나서 거의 물이 침투가 안 되게끔 밀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염 방지에 아주 좋은 제품이고요. 좋은 제품이지만 단점으로는 닦아내는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인테리어 하실 때는 마스킹 테이프로 줄눈 간격을 붙여놓고 거기에 줄눈을 시공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에폭시 줄눈이 있는데요. 에폭시 줄눈은 2액형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선택의 폭이 많이 있죠. 색상 선택의 폭이 있고 시공을 하고 나면 물이 전혀 침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곰팡이 방지나 그 외에 이제 오염물들이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얘는 청소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요즘에 조금 많이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도 탄성 줄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의 단점으로는 단가가 비싼 거 하고 2액형이다 보니까 믹서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내에 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빠르게 요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닦아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요즘에는 닦아내는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줄눈제로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청소도 용이하고 하기 위해서는 에폭시 줄눈이 가장 좋은 줄눈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짝이 줄눈이라고 하는 폴리우레아 성분의 일회형 줄눈제가 있습니다. 금색, 은색 그 외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줄눈 제거기를 이용하거나 카타카를 이용해서 긁어내고 많이 시공을 했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깊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뜨거운 물이 닿으면 들고 일어나는 그런 단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금색, 인색이 너무 진하게 되는 성분이다 보니까 금방 또 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원하는 타일하고 매칭이 잘 되거나 아니면 정말 아주 저렴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반짝이 줄눈의 일회형 줄눈제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줄눈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홈멘트 제품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가성비가 뛰어난 게 이제 홈멘트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요즘 가장 많이 되게 핫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 게 탄성 줄눈입니다. 그래서 아덱스의 뭐 FG4나 마페이의 테라칼라 FF 이제 이런 제품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이 선에서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줄눈의 선택의 색상도 되게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줄눈을 선택하겠다 하면 이 안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방수에도 안전했으면 좋겠어 하시면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서 내가 셀프 인테리어를 할 수 있어, 시공 힘들지만 내가 해보겠어 이제 하시면, 그러면 에폭시 줄눈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임팩트 있는 색상을 원하시면 일회형 줄눈 중에 아덱스의 D3 같이 레드, 핑크, 그린, 옐로우 뭐 이런 형태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줄눈이 종류를 먼저 선택하기보다는 색상을 먼저 고르시는 게 순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줄눈을 색을 선정을 해놓고 내가 어디까지 이 예산을 쓸 것인가 이거를 보고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눈제 시공을 할 때는 봉지에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 배합은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소분했을 때 한 봉을 다 개지 않고 했을 때 계량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그런 물성이 있습니다. 그 물성을 한번 보시고 떴을 때 흐르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믹서 해놓고 떴을 때 많이 떨어지면 나중에 갈라질 위험성이 있고, 떠서 봤을 때 떨어지지 않는 상태면 됩니다. 그래서 에폭시 줄눈이나 일회형 줄눈은 거기에 있는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되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시멘트 줄눈에 이제 물 배합이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시공할 때는 우리가 셀프 인테리어 하실 때는 고메라가 좋습니다. 고메라하고 스펀지 이런 게 필요한데 굳이 믹서기를 이용해서 믹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으로 고무장갑을 끼고 손으로 잘 믹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용물이 떴을 때 내용물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하고, 그 다음에 바르고 나서 타일하고 타일 사이에 깊이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접착제까지 닿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접착제가 닿으면 거기에 색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일의 끝부분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고, 타일에 어느 정도 안착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러니까 줄눈 넓이가 3mm라고 하면 3mm 정도까지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메라도 안 된다 하시면 이제 카드 있잖아요. 못 쓰는 카드로 시공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이제 스펀지로 마무리를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회형이나 에폭시 줄눈도 다 스펀지로 가능합니다. 스펀지가 없다 하시면 물티슈로도 가능합니다. 물티슈로도 간단하게 시공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양생 시간 같은 경우는 시멘트 줄눈 같은 경우는 만 하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회형도 마찬가지로 마음 편하게 하루 정도 생각하시고, 에폭시 줄눈은 믹서 하고 나서 통 안에서 1시간까지 허용이 되고,
그걸 떠서 이제 바르고 나서는 30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3시간 안에 다 양성이 되기 때문에 시공하실 때 불편할 수는 있지만 빠르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내에 유통하는 모든 줄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테리어 하실 때나 셀프 인테리어 하실 때 어떤 색상을 선택을 할 것이고 어떤 줄눈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신 분들한테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